74쪽은 숙제. 우리가 지금 문자식 단원을 들어와서 개념편만 하고 있지 유형편은 안 하고 있지. 문자식은 워낙에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좀 복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민규도 일단은 지금 촬영된 걸로만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 좀 힘들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문자식을 한 번 더 돌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유형편으로 한번 좀 돌릴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하나도 안 들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수업을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한 수업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 번 더 돌릴 거니까 민규 같은 경우도 이 동영상 수업을 화요일 수업, 목요일 수업을 제대로 다 듣고 와야지 다음 주 수업이 이렇게 썩 힘들지 않은 그 정도 수준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74쪽을 숙제로 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 또 넘어가고 지금 계속 뭐 단원 다지기나 이런 거 선생님이 넘어가고 있지, 그지? 복습용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차 방정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단원이 바뀌었어 이제 또. 전체의 내용으로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지금 5분의 3가량 정도 한 거야. 5분의 3 정도. 그러면 이제 방정식하고 함수 그래프 이렇게 하면 1학기 게 끝나는데 학생들이 이제 보통 문자부터 많이 좀 어려워하지.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문자가 들어왔을 때 사실 문자가 어렵다기보다 그 정수, 유리수, 사칙연산 그쪽 있죠. 거기가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문자를 다루는 단원을 들어왔을 때 문자도 헷갈리고 정수, 유리수, 계산도 헷갈리고 그래서 문자 단원이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문자 단원에서 너 아까 3개 틀렸다 그랬지? 네. 그것도 아마 보면 모르긴 몰라도 그 동요한 계산에서 정수, 유리수에서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 번에 해가지고는 뭐 절대로 안 되는 단원이기도 해. 근데 한 번에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도 있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집중을 해줘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집중 안 하고 그냥 하듯이 시키니까 하듯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여기 정수, 유리수, 계산, 문자식 이쪽은 4번을 해도 시원치가 않아. 그냥 공부 못하는 학생인가 보다 그러는데 집중을 안 하고 해서 그렇지. 집중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학생 자신이 할 몫이지 뭐 누가 그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 같은 경우는 이게 3번째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압박감을 좀 받아야 돼. 내가 지금도 이렇게 많이 틀리는구나. 이건 좀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인생이 그렇게 매번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괴롭힐 거고 문제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정수, 유리수라는 문자가 안 된 학생은 이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요 방정식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애들이 중2, 중3이 돼도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그래서 너 중학교를 어디로 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가 1학기 시험을 볼지 안 볼지 잘 모르겠다. 1학기 시험을 봐야 돼.
그래야지 여기를 시험을 봐야 애들이 여기를 공부를 하거든. 그나마 열심히. 그래야지 좀 기본 기초가 돼서 중2, 중3 때 덜 헤매는데 지금 한 거의 10년, 15년 정도 동안 보면 중1이 학교 시험을 안 보죠.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뭐 다른 과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수학은 1학기에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데인데 솔직히 그렇잖아. 시험 보면 좋다는 애들이 누가 있어. 시험 보면 나 긴장되고 못 보면 짜증나고 싫지. 근데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하고 그냥 안 보았을 때 공부하는 거고 하는 거 땅 차이야 사실. 여기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서 제발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들어가는 중학교가 이번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여유를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 체크를 적당히 해봤는데 너는 선생님이랑 만나기 전에도 이미 여기를 조금 했었어. 근데 그때 했을 때하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하고 봤을 때 지금이 더 좀 느린 것 같아. 그때는 정말 덜렁거리면 후라락 풀어가지고 막 절반 이상 막 틀리고 그랬었거든. 근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거야.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풀려고 한다 이거야. 그치? 응. 그럼 일단 반은 성공이야. 마음이 조금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다 못 맞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몸이 마음처럼 안 따라준다는 얘기야.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기 방정식에서도 여전히 문자를 다루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새로운 단어 들어와서요. 선생님이 이 방정식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 몇 쪽을 피냐면 84쪽을 보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7x 빼기 5라는 식을 썼다고 하자. 이게 이제 문자식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를 수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걸 식이라고 불러줘요. 1차식, 2차식, 뭐 식이라고 얘기해줘요. 1차식이죠, 그죠? 1차식이에요. 근데 뭐 그냥 식이라고 말해도 되고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1차식이라고 말해도 되고 어쨌든 1차식에도 식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식. 근데 지금 여기에는 등호가 없죠. 네. 그죠? 네. 등호가 없죠. 네. 휴대폰 치우세요. 등호가 없죠. 이렇게 만들면 이 식을 뭐라고 불러주냐? 등식이라고 불러줘요. 등호가 있는 식만이 등식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등식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식이라고 불리면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편 전체와 오른편 전체 이렇게 나뉘는데 왼편 전체를 왼쪽이다 좌측에 있는 곳이라 해서 좌변이라고 불러줘요. 우측이 뭐 식이 하나든 몇 개든 간에 우측 전체를 우변이라고 불러줘요. 이게 이제 기본 용어예요. 기본 용어예요. 근데 이제 방정식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번만 설명할게요. 등식이라는 것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방정식이라는 식하고 해가 무수히 많은 식 이건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설명 그대로예요. 고등학교 가면 이걸 항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쨌든 어른이 존재하는 식이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중1 학생들한테. 그리고 마지막 해가 없는 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보다 선생님이 좀 더 많은 설명을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x 빼기 3이 2x 빼기 3과 같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등호라는 거는 같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x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 네. 몰라도 2x 빼기 3하고 2x 빼기 3은 같죠? 네. 왜냐하면 여기 x는 뭐 8인데 여기 있는 x는 뭐 마이너스 1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수학에서는. 문자가 똑같으면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네. 지금 2번 지적한 겁니다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요. 알겠어요? 뭐가 2번 지적 들어갔는지? 네. 첫 번째는 언제 지적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전에 2x 빼기 3하고 2x 빼기 3이 같다. 2x 빼기 3하고 2x 빼기 3은 요 표시가 없어도 같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뭐. x가 얼마인지 몰라도 2x 빼기 3하고 2x 빼기 3하고 같아요. 일단 그 얘기하고 해라는 말이 뭐냐면 수학에서는 해라는 말하고 근이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취급하는데 얘네들 모두 다 x값을 얘기해요. 문자식에서 시계대입이라는 단어는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x에다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 1이냐, 5냐, 8이냐 그런 값들을 x값 내지는 근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거나 해나 근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뭐 어느 정도 수학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뭐 암산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요거 계산하면 9 나오죠. 네. 그러면 다 뒤집어서 말하면 2를 집어넣어야지 등호가 성립하지 다른 값은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네.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게끔 해주는 x값만을 해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요 등식에서 해 x값은 누구냐? 이거는 한두 개가 아니지. 다 되지. 그치? 2x 빼기 3하고 2x 빼기 3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x가 1 집어넣어도 1도 해가 되고 2 집어넣어서 2도 해가 되고 100 집어넣어도 100도 해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긴 식을 뭐라고 하느냐? 해가 무수히 많은 식이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네. 해가 무수히 많은 식이다. 요 말을 줄여서 뭐라고 말을 하기도 하냐면 항등식. 항등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 이게 중1 과정에 다시 항등식이라는 말이 들어갔네. 없는 줄 알았어. 이게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보면 줄여서 항등식이라고 해. 줄이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게 되려면 지금 설명을 잘 종합해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아야지만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어.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것처럼 이거하고 생긴 게 뭐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어쨌든 이런 것처럼 해가 딱 한 개, 지금은 한 개라고만 할게요. 중1이니까. 중2 가면 2차 방정식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은 해가 딱 2개만 돼요.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만 되고. 근데 아직은 중1이니까 해가 한 개만 되는 거 그걸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다 되는 거 그걸 항등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네. 근데 해가 없는 식은 정말 얘는 이름이 없어요. 해가 없는 식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x 빼기 3하고 2x 더하기는 항상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당연히.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 식에서의 알맞는 x값 해를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나 얘가 큰데 같게끔 해주는 x를 대답을 해라 그러면 x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은 해가 없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중1인 학생들한테 조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반 전체적으로 좀 이제 수학을 처음 중1 수학을 한다 하더라도 중 녀석은 좀 나중에 되게 잘할 수 있어. 딱 봤을 때 좀 똘똘해. 아니면 뭐 2번이나 그 정도 하는 학생이다. 그럼 이걸 다 설명을 해요, 내가. 근데 그래 놓고서 내년에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한 번은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동영상 링크에 남아 있다는 거는 나중에 이게 궁금하면 찾아봐도 된다 이거야. 자, 다시 한번 종합을 할게. 등식은 3가지로 나뉘어. 제일 쉬운 게 이거야. 항등식이 되려면 이쪽하고 좌변우변 모양이 생기게 똑같아야 돼. 근데 해가 없는 식이 되려면 x가 있는 항까지는 똑같은데 상수항만 다르면 해가 없을 수밖에 없어. 어느 한쪽으로 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처럼 전혀 상관없이 생긴 애들이 있지, 그치? 이런 애들이 항상 해가 한 개밖에는 안 가지게 돼 있어.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앞에 꼭 길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처럼 설명하셔도 되잖아요. 방정식은 그냥 아주 전혀 상관없이 생긴 애.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쪽이 똑같은 애. 해가 없는 식은 이렇게 x까지만 똑같고 상수항은 다르네. 나중에 시험 보면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시험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방학 때 선행학습이니까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84쪽인가? 네. 84쪽에 그 설명란 있죠? 방정식과 그 해에서 바로 1번, 바로 2번, 바로 3번 거기 전체 다 별표예요. 거기 전체 다 별표예요. 심지어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x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 등호, 좌변, 우변, 양변 이것까지 다 중요해요. 어느 거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중요해.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